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두, 동일한 추출 세팅이 주어진다면 추출된 커피의 맛은 같을까요? 아마 다르다라고 하실 겁니다. 사람마다 추출하는 방식과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를 뒷받침하듯 브루잉할 때 물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추출할 때 드립포트를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푸어링 하느냐에 따라 커피층의 반응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맛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영역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핸드드립 레시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아가서 직접 설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루잉 커피는 중력을 이용해 추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추출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굵은 물줄기로 강하게 푸어링하는 푸어오버 방식, 두 번째는 천천히 가는 물줄기로 여러 번 나누어서 추출하는 핸드드립, 마지막은 콜드브루처럼 한 방울씩 천천히 추출하는 점드립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방법이 더 좋다기보다는 매장 스타일, 커피와의 조합, 로스팅 포인트와 소비자의 취향 같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 방법이 제각각 맛이 다를까요? 각각의 추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푸어링 방식입니다. 푸어링, 그냥 부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푸어링은 제법 커피 맛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물줄기에 따라 커피 베드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죠. 커피 베드란 이 드리퍼에 담겨있는 커피층을 의미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원통형의 커피 베드, 드립은 사다리꼴 또는 원뿔 형태 모양입니다. 푸어오버는 이렇게 커피 베드가 완전히 요동칩니다. 핸드드립은 레시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커피 베드를 전체적으로 고루 섞는 편입니다. 점드립은 커피 베드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베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커피 베드가 뒤섞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면 물이 커피 입자 속으로 들어가서 성분을 녹인 후에 다시 입자 밖으로 커피 용액이 나온 후 그 커피 용액이 커피 필터를 투과해서 컵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라이트 로스팅 원두 같은 경우는 더 오밀조밀해서 추출을 충분히 해줘야 맛있게 내릴 수 있습니다. 추출 수율을 늘리는 방법은 분쇄도를 더 곱게 하거나 추출 시간을 길게 하거나 커피층을 잘 섞어주는 교반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교반입니다. 저자들은 커피 베드가 잘 교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4mm 직경의 워터 튜브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결과는 예상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커피 베드 위층에 가해진 힘이 커서 믹싱이 더 잘 일어났습니다. 그럼 조금 가는 물줄기는 어떨까요? 더 얇은 물줄기로 실험한 결과 22cm의 높은 위치에서 물줄기를 떨어뜨리면 물줄기는 커피 베드에 도달했을 때 실처럼 연속된 물줄기가 아닌 방울방울 끊긴 불안정한 상태로 커피층을 타격합니다. 결과적으로 커피 베드에 타격은 주지만 이때 발생하는 공기 방울들을 밀어낼 힘이 부족해 커피 베드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가늘게 추출하는 것이 베드의 온전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추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지금처럼 커피 드리퍼 위쪽에 커피층이 떠다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때 물줄기가 떠다니는 커피층을 잘 투과해서 커피 베드가 잘 믹싱될까요? 결과를 보면 저자들은 위에 떠있는 이 입자들이 믹싱에 약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죠. 즉 적절한 유량이면 웬만한 높이에서는 이 떠다니는 입자층은 커피 믹싱을 방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 베드의 위층이 잘 섞인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아예 커피 베드 자체를 뒤집어서 입자를 재배열하는 방식도 추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커피 입자는 보통 이원화된 입자 분포를 가집니다. 커피 입자 분포도를 보면 앞에 작은 봉우리, 뒤에 큰 봉우리가 있죠. 이 뒤쪽에 큰 봉우리는 우리가 타겟으로 한 분쇄 입도, 그리고 앞쪽에 작은 봉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분 영역입니다. 커피에 물이 닿기 전 입자 분포는 고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샘플을 취해 분석하면 같은 입자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어오버나 핸드드립을 하면 입자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뒤섞이고 다시 가라앉으면서
입자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커피 입자들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커피 베드는 더 촘촘해지고 처음과는 다른 상태가 되죠. 따라서 커피 베드 상단과 하단은 입도 분포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이 커피 베드를 투과하는 흐름이 바뀌어서 추출이 느려지거나 의도치 않은 바이패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핸드드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추출에서 이런 현상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자들은 커피 베드 최하단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결과 베드와 튜브의 높이가 더 가까울수록 베드 하단까지 물이 깊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베드를 더 잘 뒤섞었죠. 튜브 높이가 높아질수록 베드 하단까지 깊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는 물줄기 역시 튜브 높이가 낮아도 커피 베드에 별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량이 있어야 물이 커피 베드 하단까지 침투해서 커피 베드를 뒤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추출이 더 잘 일어나겠죠.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실제 커피를 이용해 높이에 따른 추출 수율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믹싱 정도와 마찬가지로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줄기의 커피가 더 높은 수율을 가집니다. 하지만 가는 물줄기로 추출하면 높이에 따른 추출 수율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가는 물줄기가 커피층을 뒤섞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실제 라이트 로스팅으로 예를 들면 물빠짐이 느린 커피를 추출할 때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가는 물줄기 또는 커피 베드와 가깝게 드립 포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추출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반이 적게 일어날 테니까요. 단순히 높은 곳에서 푸어링을 해야 더 맛있는 커피, 더 좋은 커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낮은 유량으로 커피 베드 하단까지 완전하게 섞는 방식 역시 꼭 좋은 추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커피 추출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입자가 뒤섞이고 재배열이 일어나고 붕 뜬 가장자리의 입자들이 가운데로 붕괴되기도 하면서 추출 효율이 높아집니다. 오늘 내용은 단지 추출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룬 게 아니고 물줄기와 커피 베드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다뤄봤습니다. 왜 같은 원두지만 사람마다 내릴 때 맛이 다른지 그리고 레시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